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의 열풍에 넷플릭스와 대한민국 컨텐츠들은 다 함께 초대박이 났지만 이 대축제 상황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곳이 딱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K-팝 데몬헌터스의 제작사인 소니와 일본입니다. 역대 최고의 흥행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겨울왕국의 성적을 따돌릴 만큼 역사적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놓고도 어째서 소니와 일본은 억울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슈발전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K-팝 데몬헌터스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일화를 알고 계시나요? 캐데언의 감독인 매기 강 감독의 제작 초기 인터뷰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K-팝과 데몬 사냥을 조합한 제안서를 접한 소니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차갑게 거절했지만 한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넷플릭스가 이 K-팝 데몬헌터스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일본 소니에서 한국 K-팝을 주제로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것이죠.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넷플릭스가 모든 금전적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소니는 제작에만 참여하고 K-팝 데몬헌터스의 저작권과 모든 IP는 투자사인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모든 돈을 지원하는 대신 흥행 실패와 성공에 따른 리스크도 모두 넷플릭스가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문화 컨텐츠를 기반으로 만든 K-팝 데몬헌터스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달리고 있고 제작사 소니는 조금의 이득만 취하고 흥행에 대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문화의 파워를 예상치 못했던 일본과 소니는 한국인들의 주도 아래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고도 그만큼의 이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마도 일본 그들에게는 자신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K-팝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부터가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랬기 때문일까요? 일본 소니 뮤직에서는 자신들이 제작한 K-팝 데몬헌터스의 짝퉁인 J-팝 데몬헌터스의 제작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건이 넷플릭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작한 K-팝 데몬헌터스를 스스로 베껴서 J-팝 데몬헌터스를 만들고 있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대환장의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애니는 시피스,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즈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일본의 혼성 J-팝 그룹이 국가 전역을 돌면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팬들의 열렬한 응원으로부터 힘을 얻어 악의 존재와 싸운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K-팝 데몬헌터스와 아주 완벽하게 똑같은 컨셉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자신들이 만든 역사상 최고 흥행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득을 전혀 취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그냥 아예 대놓고 똑같은 일본의 J-팝 버전을 만들겠다고 나온 것이죠. 이 정도면 그냥 불쌍하니 J-팝도 한번 시도해보라고 격려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편 모두가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으로 넷플릭스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이때 흥미로운 지표가 발표되어 또 화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구글 검색 트렌드 지표인데요. 2020년 이후 대한민국 화장품과 관련된 검색어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25년 7월부터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스킨케어라는 한마디로 피부관리 관련된 검색어도 함께 급격한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방영되는 넷플릭스 영화의 특성상 넷플릭스에서 초대박이 나면 이렇게 바로 그 국가와 문화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이 불러 모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가장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K-팝 데몬헌터스가 개봉한 25년 7월부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한국 여행 관련 키워드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평소 검색량 대비 90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넷플릭스처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다라고 발표할 수는 없지만 K-팝 데몬헌터스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지는 문화 인식과 여행에 대한 적극성이 얼마나 상승한 건지 피부로는 느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문화 파워, 이것 단 하나로 라이벌 국가인 일본의 대기업 소니가 스스로 자청해서 K-팝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고 미국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발표하며 강력한 문화의 힘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옆 나라들이 알아서 일하고 대한민국에다가 돈을 퍼다 주고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넷플릭스는 후속작을 제작하고 K-팝 데몬헌터스의 굿즈까지 매진시키며 부가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지만 일본 소니는 단 한 푼도 벌지 못하고 J-팝 데몬헌터스라도 만들어 보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을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한국 문화의 힘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는지 깨달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일본 미디어 전문가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파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캐대언을 통해 단순히 영화의 성공을 넘어서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K-팝 데몬헌터스 관련 굿즈가 연일 매진 사태를 빚고 있고, 드라마 촬영지였던 낙산공원에는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드라마 흥행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K-팝 데몬헌터스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제목이 유치해서 안 보고 있다가 어린 자녀들이 반복해서 보길래 슬쩍 봤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앞다퉈서 K-팝 데몬헌터스에 열광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K-팝 데몬헌터스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일본의 안일한 시각이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단순히 하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K-팝 문화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장르의 문화 콘텐츠이고, 이것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일본이 포기한 K-팝 데몬헌터스 IP는 넷플릭스의 손에서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은 다시 한번 문화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판단 미스로 인해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죠. 지금 일본이 급하게 J-팝 데몬헌터스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K-팝 데몬헌터스가 구축해놓은 문화적 기반과 브랜드 파워를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관련 소식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